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나? 얘 조금 발달 늦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과 고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건가? 우리 아이 발달이 혹시 좀 늦진 않은 건가? 요거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돌 전후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가장 관심사? 이슈는 걸음마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 없나 이런 거 되게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빨리 걷는 애들은 뭐 9개월에도 걸었다고 하고, 또 천천히 걷는 친구들은 막 돌 지나고 14개월, 15개월 됐는데도 걸음마 안 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사실 임상 기준으로는 16개월 이전에 걸으면 정상 발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걷는다고 해서 발달이 빠르거나 뭐 더 똑똑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다만 16개월이 지났는데도 걷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봐야 합니다. 아이들 발달이라는 거는 빨리 했다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빨리 했다고 이렇게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발달이 좀 딜레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그것을 이제 빨리 알아차리고 조기에 개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럼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이의 연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더라도 이것이 정상 발달, 정상 행동일 수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문제가 되거나 이제 발달이 지연된 사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생후 9개월 아이가 만약에 위에 있는 물건을 아래로 계속 던지는 행위를 반복한다.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물건을 자꾸 던지지? 좀 공격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 시기에 아이들은 이렇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아이는 위치 감각도 깨우칠 수 있고, 또 중력의 법칙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행동을 3세, 4세 아이가 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우리 아이가 조금 불편한 게 있나, 뭔가 불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이 조금 지루한 건 아닌지, 이렇게 아이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리불안 행동도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12개월인데 엄마랑 떨어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엄마가 어디 갈 때 울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6세 아동이 유치원을 가는데 엄마가 떨어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분리불안이 있다. 이거를 꼭 정상 발달을 하고 있다, 이상 발달을 하고 있다 라고 나누기보다는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 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늦는 경우에 특히 주변에서 괜찮아, 원래 늦는 경우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언어는 모국어 습득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마냥 지켜보기보다는 그 결정적인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시기를 우리가 알려면 아이들의 평균적인 그런 발달을 또 알아야 되고, 이거는 좀 이제 가야 된다 하는 시기도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언어 발달에 있어서 평균적인 발달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간단하게나마 돌 정도 됐을 때는 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 맘마 뭐 이런 식으로 까까 이렇게 한 단어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2돌 정도 됐을 때는 그렇게 단어 2개를 연결해서 얘기하죠. 엄마, 맘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3돌쯤 됐을 때에는 문장으로 연결해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2돌이 지났는데 만약 아이가 소리 음성조차 내지 않는다면, 또 3돌이 지났는데 아이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이럴 때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아이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고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말이 되게 많이 안 하는데 사실 말귀는 굉장히 잘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있는지. 사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수용 언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리고 말로 내가 직접 표현하는 걸 표현 언어라고 하는데 대체로 수용 언어가 표현 언어보다 더 이제 발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돌 정도 되었는데 전혀 발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2돌 정도 지나서는 바로 이제 엄마 아빠 뭐 맘마 까까 이렇게 다 말을 어느 정도는 해도 3돌쯤 됐을 때 이것을 문장으로 연결해서 말귀를 알아듣게끔, 우리가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게끔 얘기하지 않는다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 이슈 중에 가장 이제 고민,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것과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만 2세가 되었는데 눈 마주침이 잘 안 되고 사람 말에 잘 집중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애기야 저기 봐봐 별 떴네 이렇게 했을 때 함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공동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동주의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주스를 먹고 싶을 때 엄마 손을 데리고 가서 냉장고에 손을 얹어 놓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언어 역시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될 만한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에는 전문기관에 또 빨리 가야죠. 그래서 조기 개입을 해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특히 조기 발견, 조기 중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의심이 된다면 이거를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좀 더 기다려봐 한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객관적인 검사나 절차를 통해서 판단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또 고민되는 부분이 한글, 이제 글자를 배우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벌써 3, 4세만 만 3, 4세만 돼도 한글 배우네, 뭐 가르치네, 영어를 배우네요. 그렇죠. 영어 얘기도 나오고 이럴 판인데요. 한글 관련해서는 사실은 학령기 이후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3, 4세만 돼도 한글을 옆집 아이는 뗐는데 우리에게는 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구들을 보면 뭐 만 5세 한글을 뗀 아이랑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뗀 아이랑 이후에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 조기 학습을 시킨다고 다른 아이들의 발달 과업을 놓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을 보인다면야 뭐 다뤄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뭐 우리 영유아기 때 한글을 그렇게 초점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만약에 언어적으로 조금 느린 아이가 있다면 아이한테 한글이나 글자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어휘나 문장 구조처럼 언어 감각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발달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근거 없는 자신감도, 또 근거 없는 불안감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또 얼른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아육톡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